여기다가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만큼 있는데, 자, 가입해야 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자, 가입은 크롬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크롬은, 자, 이걸 말해요. 이 크롬은 그냥 여러분들 쓰시던 웹브라우저에 가서 검색창에다가 크롬이라고만 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입은 크롬으로 진행하시고, 이 구글 계정은 뭐냐? 자, 하시던 계정이 있어도 다시 만들어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 학원에 이제 이 수업이 처음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학원 수업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만 해당 사항이에요. 아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입해야 되는 이 사이트들은 학원 수업이 처음이신 분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학원 수업을 이 수업이 아니고 다른 수업을 미리 해봤다. 그러면 웬만하면 가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인 분들만 가입을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업 페이지별로 도움이 되는 링크나 앞으로 이제 필요한 자료들은 제가 다 여기다 업로드를 시켜드릴 건데, 자, W3 스쿨스 같은 얘네들은 이제 입문자들이 하는 겁니다. 입문자들이 하는 건데 이제 이런 튜토리얼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근데 여기 영어로 돼 있어서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영어로 되어 있어도 사실 우클릭하고 사실 한국어 번역만 해도 한국어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한 줄을 내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자, 번역기 검색해서 이렇게만 넣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클릭해서 한국어 번역으로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영문으로 그냥 하나하나 해석해서 요거를 이제 시간 날 때 그냥 한번 보는 정도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입문자용 그런 사이트다. 나중에 저기서도 이제 문제를 몇 개 풀어볼 건데 아무튼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이 이제 14시부터 몇 시까지지? 잠깐만. 4시 반까지구나. 자, 이렇게네요. 그쵸? 자, 2시간 반 수업이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5시 아니다. 3시 30분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10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3시 30분에 쉬는 시간 10분 하고 그 다음 수업 계속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작은 아마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10분. 자, 2시 10분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10분이라고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2시 10분까지 이 학원 그리고 줌으로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10분까지 들어오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 줌으로 들어오는 비대면 분들 그리고 강의장에 나오는 분들 모두 2시까지는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10분 동안은 전날에 했던 거를 이제 내가 그러니까 예열한다고 생각하시고 10분 동안 복습하시고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출석 체크는 자 2시 10분에 체크를 할 건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줘도 사실 조금 지나면은 10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10분 전에 오셔서 2시까지 오셔서 10분 동안 예열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알아가야 될 거는 무조건 요거 하나는 알아가셔야 되었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이 페이지가 없다 라고 하면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가시던 카톡으로 따로 보내두던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그 이유는 자, 이 학원에 왔을 때 사실 모르면은 제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바탕화면에다 띄워놓고 해도 상관없는데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셨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자, 집에 갔는데 내가 수업에 했던 내용을 복습을 좀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수업 페이지에 와야만 뭔가가 남기 때문에 이 수업 페이지를 반드시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여기 이제 1일차 아래 내용이 아무것도 없긴 한데 오늘 끝나는 시간쯤 되면은 여기에 뭔가가 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에 이제 영상도 남겨드려요. 영상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앞에 화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화면 자체 그리고 목소리가 담긴 그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그 영상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그 영상이 이제 100%가 아니라는 거. 100%가 아니라는 거는 이게 제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좀 더 혹은 오늘 내가 나왔어. 근데 내일 내가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럴 때 보라고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100%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뭐 너무 믿고서는 오늘 너무 조금 피곤한데 오늘 나가지 말까? 하고서는 영상으로 대체해야겠다. 라고 하시다가 안 올라가면은 그냥 여러분들 손해이기 때문에 진짜 부득이한 사정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나와서 수업에 듣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정 안 된다. 그러면은 줌으로라도 참석해서 들으세요. 줌이라고 하면은 비대면을 수업을 말하는 건데 그거 참석하는 거는 이제 아마 각자 한 분 한 분 멘토 선생님이 담당 멘토 선생님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 요청을 드려서 연락을 주시면 아마 잘 들어올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니까 그거는 멘토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의 활용도는 자 오늘 1일차, 내일 2일차, 그 다음날 3일차죠. 오늘 왔어요. 내일 못 왔어. 근데 3일차에도 여기에서 배웠던 내용을 계속 이어서 계속 써먹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빠졌으면은 당연히 이 3일차에 나오는 날 전까지 내가 2일차에 했던 내용을 보고 와야 돼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오기 전에 아마 수업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수업의 1차는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진행이 되고 이런 거를 다 사전에 얘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반드시 빠지는 날이 개인적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빠지면 뭐 사실 그런 손해 같은 경우는 다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빠지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근데 정 안 된다 하시면은 그 해당 일차에 올라온 영상을 보시고 다음 날에 오시면 돼요. 근데 다음 날에 왔는데 내가 못 나와서 근데 안 보고 왔어. 그럼 다음 날에 와서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몫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영상도 올라가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다음 날에 오기 전에는 항상 복습을 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영상은 100%가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영상이 올라간다 하면 최대한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상이 올라가면 그거는 복습의 활용으로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제 간단한 거 하나 제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이제 제 소개인데 간단해요. 그냥 이름은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10일 동안 DBMS라는 이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학원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손 들고 하셔도 되는데 집에 돌아가셨을 때가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오픈 카톡방 하나 열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실 때 채팅 한 줄에다가 여러분들의 수업 듣고 있는 수업과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예시도 적어놨어요. 이렇게 질문을 아니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질문보다 이걸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 이 수업은 10일 동안 진행이 돼요. 근데 10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 좀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트레이닝이 뭐냐? 자, 모르는 게 있으면 당연히 질문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자, 이렇게 회사가 하나 있고 자, 직원이 이렇게 두 명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를 관리하는 어떤 사수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두 명을 관리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뭐야? 개인의 일도 있어요, 그렇죠? 회사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뭐야 이제 이 사람한테 일을 받겠죠. 둘 다 업무를 받겠죠. 업무 지시를 받았어. 근데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고 똑같아요. 근데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지만은 바로 뭔가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질문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자, 한 사람은 이제 검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검색을 통해서 최대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검색을 이것저것 해서 찾아봤더니 좀 괜찮게 내가 찾은 어떤 페이지가 있어. 거기서 쭉 봤는데 한 요만큼은 이해가 돼. 요만큼만 이해를 하면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작이라도.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 페이지를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검색을 해봤더니 요만큼의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나 요만큼은 잘 모르겠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딱 질문을 할 때 어때요? 포인트가 어딘지 안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걸 모르는지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알려주면 된다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이 질문할 때 딱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뭐야? 검색을 안 해본 상태에서 또는 검색을 해봤지만은 아예 뭔가를 하나도 못 찾아내는 상태에서 그냥 통으로 이만큼 모르는 내용을 그냥 통으로 그냥 물어보는 거야. 어떤 페이지가 아닌 업무 지시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역으로. 그럼 뭐야? 자, 셋 다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한 회사에서 다만 이 사람은 우리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자 보시면 어때요? 일하고 있다고 했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일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회사에 어떤 일정의 금액을 받으면서 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고 그걸 답변해주는 그런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일하는 시간을 좀 쪼개서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때 되게 민감해요.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이런 질문까지. 근데 질문하는 거 좋다. 왜? 새로 왔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뭘 모르는지 이 사람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면은 설명 10분이면 끝날 거 30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할 때는 내가 어떤 걸 모르는지 정확히 체크를 하고서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자 모르는 거 질문을 하면은 자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서 있어. 벽이 이만큼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벽을 어떻게든 넘어가긴 해야 돼. 왜? 아니 계속 모른다고 해서 검색 안 해보고 누군가한테 도움만 받고 이러다 보면은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트레이닝을 이제 앞으로 계속 같이 병행하면서 간다라는 느낌으로 질문을 하는 건 맞지만 내가 이제 이 질문을 하기 이전에 나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해봤다라는 뭔가를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생겼을 때 스스로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뭔가라도 생겨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수업이 영원하지 않다고 해서 10일밖에 안 돼요. 그쵸? 그래서 한번 최대한 검색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자 검색이라는 걸 하실 때는 무조건 네이버가 아니에요. 네이버는 절대 쓰지 마시고 자, 구글에다가 하셔야 돼요. 구글에다가 자 구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크롬 창을 켜셨으면 이런 화면처럼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제 계정으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없으면은 이제 이런 주소가 나오겠죠. 그쵸? 이때 오른쪽 보시면 여기 탭이라고 있어요. 이 탭을 하나 열어서 여기다가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던 여기다가 바로 하시던 그래서 검색은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것도 있어요. 검색을 하는데 내가 이거 검색했는데 결과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뭐 자 이런 식으로 대신 검색을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내가 검색한 게 맞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이런 건 있었어요. 이런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모를 때 검색해서 바로 들어가서 하는 게 가장 좋지만은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베스트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는 자 모르는 게 나왔어. 근데 아니면 내가 뭔가 실행을 하는데 에러가 났어. 그럼 그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근데 그런 에러를 보고 왜 안 되지?
하는 것보다는 왜 안 되지 하기 이전에 그냥 복사 하나 해서 일단 여기에 들어가서 붙여 넣어서 그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구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 습관이 일단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구글을 안 쓰는 사람은 없다. 보통은.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챗GPT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근데 챗GPT를 사실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면은 이상한 답변이 옵니다. 지금은 뭐 정확하게 저도 엄청나게 맨날 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챗GPT도 쓰는 거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구글링도 같이 해야 돼요. 구글링이라는 거를 안 쓰는 사람은 없고요. 이 구글링이 병행하면서 자, 챗GPT와 구글링을 병행을 해야 된다. 뭐 난 무조건 이것만 할래. 왜 여기서 그냥 검색하면 바로 알려주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둘 다 해야 돼요. 무조건 둘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검색하실 땐 무조건 둘 다 하시고, 자,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주어졌어. 근데 문제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요 안에 이제 요만큼의 문제가 있는데 요만큼 제가 풀으라고 문제를 줬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런 분들 있어. 요거 통째로 복사해가지고 그냥 넣는 거. 그거는 거기서 문제를 수납 안 합니다. 수납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검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낼 때 이거 뭐 못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얼마만큼 해결하려고 노력했냐.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게 가장 포인트가 될 거고. 아무튼 이 질문할 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 앞으로 이 구글은 안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글링이라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수업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사전 지식 겸 일단 전체적인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인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말 그대로 DB입니다. DB.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가 사는 곳 정도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면은 필기는 안 하셔도 돼요. 필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 필기하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화면 봤다가 여러분들 앞에 뭐 메모장 열어놨으면 메모장 봤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다 제가 정리해서 여기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정리는 하라고 할 때만 하면 돼요. 일단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 필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 그대로 데이터가 사는 곳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끔 저장시키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활용을 어디서 많이 하냐? 자, 창업을 하겠다. 또는 개발 공부를 하겠다. 또는 뭐 기업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종류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조금 갈릴 거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창업 같은 걸 내가 한다. 내가 만약에 쇼핑몰이라는 걸 창업을 해요. 그럼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자, 이런 사이트를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그쵸? 이 사이트를 보신 적이 있을 거야.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할게요. 쇼핑몰 사이트. 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예요. 뭐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이런 거는 뭐 글 관련 데이터겠죠? 그리고 문자 데이터. 그러니까 이런 쇼핑몰을 창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데이터는 회원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들로 싹 다 지금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프론트엔드로 또 개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랑 어떻게 섞어서 사용하게 될 것인가 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기업 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디다 쓸까요? 만약에 기업에서 쓴다 하면. 자, 매출 전표 같은 것들, 사원 관리, 뭐 예를 들어서 ERP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데이터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얘 하나만 공부해도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종류를 좀 보자면은 자, 데이터베이스 종류라고 이렇게 보면은 조금 정리가 잘 돼 있는 게
잠깐만요. 정리를 좀 정리 잘 되는 거 좀 찾아보려고 해가지고. 좀 정리가 잘 되는 게 없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잠깐만요. 이거 보면 되려나? 종류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종류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게 없네. 그냥 설명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의 종류가 나와요. 아무튼 종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검색한 거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런 거는 DBMS라고 합니다. DBMS. 잠깐만, DBMS. 파일 계층형 DB 공개형. 조금 여기 보시면 나오죠. 파일 시스템형, 그렇죠? 그 다음에 계층형 DBMS.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그 DBMS라고 하는 거 있죠. 좀 전에 설명한 거. DBMS. DBMS는요. MS는 이제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리 시스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봐서는 사실 모르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이제 키밸류가 있습니다. 키밸류 DB가 있는데, 자,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자, 키가 들어가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밸류가 들어가야 될 부분. 그러니까 뭐 홍길동, 그 다음에 뭐 주민번호가 뭐 98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키에 하나의 밸류가 붙어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자,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자, 간단해요. 그래서 실용성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끝이니까. 그래서 이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는 서브 데이터베이스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얘를 메인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면은 양이 너무 적어서 실질적으로 가변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를 써요. 특수한 애가 하나 있는데, 자,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많이 쓰이는 애가 이제 레디스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드디스크에 넣는 게 아니라 램에 넣습니다. 자, 우리 그 하드디스크는 뭔지 몰라도 써봤을 거예요. 자, 그쵸?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컴퓨터를 조금 보신 분들은 뜯어서 보시거나 직접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제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C 드라이브 같은 것들 있죠. 내 컴퓨터 들어가면 C 드라이브라고 있죠. 걔네들을 하드 디스크라고 해요. 여기서 나오는 램이 뭐냐면은 다른 말로는 메모리예요. 자,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맞출 때 또는 내가 뭐 삼성이나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컴퓨터를 산다라고 했을 때 램을 뭘 쓰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되게 큰 편차가 있을 건데 둘 다 저장 장치입니다. 둘 다. 둘 다 이제 기가바이트 단위를 쓰는데 대신에 램이 훨씬 빨라요. 자, 하드디스크는요. 자, 기계식이고요. 이 램은 전자식인데 자,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트북에 꽂히던 자, 데스크탑에 꽂히던 지금 여기 보이는 판 이런 걸 깨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얘가 이제 화살표 모양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맞닿는 부분 있죠? 맞닿는 부분. 맞닿는 부분이 여기 맞닿는 부분이 요게 회전을 하는데
회전하면서 맞닿는 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애초에 생긴 게 좀 다르고요.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둘 다 저장 장치의 역할이 같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레디스는 램이랑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간단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올려놓으면 굉장히 느려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릴레이셔널 맞나? 릴레이셔널 DB 이런 게 있는데 자,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있고요. 뭐 상품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가격, 그 다음에 뭐 브랜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CPU, 그 다음에 쿨러, 그 다음에 가격 뭐 말도 안 되지만은 3만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한 5만원 이렇게 해놓을게요. 브랜드 뭐 삼성 이렇게 적어 놓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긴 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예요. 얘는 데이터를 관계에 맞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애초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대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려면은 이런 모양이 낫겠다 싶은 거죠.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오라클, MySQL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릴레이셔널 이런 식으로 보이죠 지금? 뭐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일단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이렇게 있고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거 보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은 종류가 이제 많은데 지금 이제 DB 엔진 순위 사람들이 이제 뭘 제일 많이 쓰는가 보시면 현재 릴레이셔널 보통 상위권들이 지금 뭐야 다 릴레이셔널 DB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을 RDBMS 그러니까 싹 다 RDBMS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시면은 계속 순위가 거의 고정이죠. 그렇죠? 대부분 고정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밑에서 뭐 이렇게 막 쭉쭉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따로 쓰이는 언어가 있어요. 자, SQL 문법을 이제 가져다가 써야 돼요. SQL 문법. 자, 이라고 하면은 대충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바로 읽을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많이 쓰인다. 이거는 안 배워도 쓸 수 있으니까 써봤을 거예요. 뭐냐면은 자 엑셀이라고 있어요. 자 엑셀이라고 있는데 이거 자 이거 RDBMS예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그려준 그림이랑 얘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생긴 게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은 자 보통 엑셀에다가 여기 A, B, C, D 같은 애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열이라고 하죠? 그렇죠? 열이라고 하죠, 얘네들을.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1, 2, 3, 4 이렇게 얘네들은 뭐라고 해요? 행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행렬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써봤을 거예요. 엑셀에다가 뭐 간단한 거 하나라도 저장해봤다면은 RDBMS를 써본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는 안 써요. 얘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어떤 칩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이런 어떤 UI적인 게 다 들어있는 건데 우리는 컴퓨터 쪽으로 좀 더 들어가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틀 같은 것들 있죠. 얘네들은 주어지지 않아요. 이런 틀을 만드는 것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도가 중요한 작업들이 많아요.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금 결제 내역이라던가 입출금 내역,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국세청에서 쓰는 데이터베이스, 뭐 또 은행에서 쓰는 거, 뭐 지출 내역이라던가 아니면 송금 이런 거를 이제 누가 뭘 어떻게 결제를 했는가 이런 거요. 지금 우리가 당장 이제 핸드폰을 열어서 은행 어플을 켜서 통장 잔고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다 데이터입니다. 내 입출금 내역, 내가 어디다 돈을 썼는가 볼 수가 있죠. 숫자로 되어 있죠. 그냥 숫자로 된 데이터입니다. 대신에 관리를 엄청 빡세게 해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정확한 작업이 필요하고요. 직접 설계해서 쓰는 방향으로 이제 뭔가 배워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야 된다. 그리고 릴레이션을 하면 관계형이잖아요. 자,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관계형이라는 뭔가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의 이제 예시. 자, 지금 얘를 보시면은 상품명이랑 얘랑 뭐 관계 이런 게 아니고 자, 세로 한 줄을 뭐라고 해요? 열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로 한 줄을 뭐라고 해요? 행이라고 하잖아요. 이 행을 뭐 로우라고도 표현을 하고 스풀 어트리뷰트라고도 해요. 열을 그리고 컬럼이라고 보통 많이 하고요. 자, 뭐 레코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냥 행열 하시면 돼요.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다. 이 표 자체, 이 표 자체를 릴레이션이라고 해요. 이치와만인 거죠. 자, 가로 곱하기 세로 평면이니까 자, 수학 용어입니다. 이 행렬을 나타내는 수학 용어고요. 이 릴레이셔널이 된 거죠. 자, 여기서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름이랑 다르게. 그래서 진짜로 이제 관계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래프 DB였나? 스펠링이 그랬을 거예요. 자, 그래프 DB라고 하는데 일단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니고 이런 것들. 자,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다. 자, 얘도 데이터베이스예요. 지금 점 하나하나가 전부 데이터예요. 데이터베이스 모양의 차이가 날 뿐이에요.
자, 앞에 제가 좀 전에 그림으로 그린 표랑 이 점 같은 거랑 등급이에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자, 관계형을 나타내는 거에는 얘가 좀 더 많아요. 점으로 나타내는 게. 자, 이런 형식의 데이터베이스 어디서 봤어요? 자, 최근에도 보셨을 텐데, 이런 점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하고요. 이 노드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이 원 동그란 거 하나 있죠? 이 하나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노드라고 하고요. 데이터를 채워넣는 모습을 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노드랑 이 노드랑 어떤 관계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거죠. 자, 어디서 봤냐면은 이런 거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런 거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뭐 지금은 다행히도 이제 좀 줄어들어서 다행이긴 한데, 근데 이런 거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음. 자, 어디서 어디로 확산이 되는가. 그쵸? 관계의 중심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맞는 거고, 뭐 이런 것도 보신 적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 음, 이런 것들, 음. 꼭지점 같은 것들 있죠. 하나하나 보시면 지금 뭐 사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꼭지점 하나하나가 다 노드예요. 얘네들끼리 또 관계.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음,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어, 얘는 어때요? 눈으로 보기는 훨씬 편해요. 그쵸? 근데 수학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반적인 요소에는 릴레이셔널 DB를 많이 쓰고요. 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그냥 릴레이셔널을 쓰신다고 보면 돼요.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도큐먼트 DB. 일반적으로 이 도큐먼트 DB랑 릴레이셔널 DB를 가장 많이 쓰신다고 보면 돼요. 자, 얘는 이제 모르셔도 되는 건데, 자, 자바를 해보신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 객체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객체 내부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자, 그 문서 안에다가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를 여기저기 붙여서 쓸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대신에 이 객체를 표현하는 문법 중에서 제이슨이라고 있어요. 자, 제이슨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중괄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중괄호로 되어 있는 거, 음. 객체고요. 중괄호로 되어 있는 게 객체고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묶음 단위로 가질 수 있는 문법이 객체예요. 자, 도큐멘트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요. 이게 문서의 형식이에요. 얘는 좀 종류가 다양한데 그걸 만든 회사 측의 룰이 있어요. 자, 이런 제이슨을 만든 회사의 룰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진 않아요. 내가 그 회사의 문법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릴레이셔널 DB를 RDBMS를 선택하는 게 접근성도 좋고 배우기 쉽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도큐먼트는 새로 배워야 돼요. 릴레이션은 새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뭐 또 하나 더 있는데 뭐 얘는 그냥 한번 보세요. 뭐 서치 엔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쓰이는 서치 엔진이 따로 있고 또 많이 쓰는 게 엘라스틱 같은 여기에서도 이제 또 서치 엔진이 따로 있고 꽤 상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여서 평소에 쓰는 데이터베이스랑 결합을 해서 쓰는 느낌은 아니에요.
사용법을 익히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몰라도 되는 내용이고요. 사실 기업에서만 쓰는 내용이라서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가 많이 쓰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 같은 거를 좀 깊게 팠을 때는 좀 나오지만, 또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 깊게 팠을 때 대신에 좀 부담이 돼서 이제 골라서 쓰면 되는데, 내가 그냥 쓰고 싶은 걸 쓰면 되는 건데,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2번을 많이 쓰는데, 2번은 정확하고 일관성을 가지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좀 길게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그냥 사전 지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DB의 종류고요.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뭐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올려놨다 하면 그때 보시면 돼요. 요거. 자, 요거를 일단 앞에 화면을 보고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수업 페이지에 제가 링크를 올려놨는데, 자, 지금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그냥 F4키 한번 눌러주시면 나옵니다.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실 되게 당연한 말들을 이제 여기다 써놨어요. 사실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데이터라는 거를 먼저 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데이터는 이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 홍길동이 있고요. 주인 번호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홍길동이 있고 주인 번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에 대한 주민번호 데이터가 될 거예요. 자, 또는 홍길동에 대한 나이를 담고 있으면 그것도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키밸류가 되겠죠. 자, 우리가 뭐 행정복지센터에 가면은 우리가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해요. 그렇죠? 뭐 이름을 쓰고 뭐 주민번호를 쓰고 그리고 전화번호 쓰고 뭐 그 해당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어떤 서류를 넘겨줘요. 그거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서류를 받아서 정리해 놓는 그 파일철 있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지금은 파일철조차 없어서 만들어 써야 되는 입장인 거고요. 근데 그 데이터는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저장되고 나중에 또 써먹는 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를 작성을 했어. 그 서류 작성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한테 그걸 건네줬어요. 근데 그 앉아있는 사람이 파쇄기에 모르고 넣은 거야. 그럼 이 데이터는 날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해당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잖아요. 사실 그런 데이터를 갖고 존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전에 일을 받아서 이제 일을 안 하고 파쇄기에 돌린 거야. 그럼 이 수기로 작성한 서류 데이터는 못 써먹는 거죠. 대신에 이 사람이 존재하는 거랑 이제 그 데이터를 작성한 거랑은 별개의 일이에요. 존재하는 거랑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파일철에다가 담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뭔가를 해줘야겠다 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컴퓨터로 옮기든 뭐 신청을 하던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컴퓨터라서,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현실 세계를 비유를 들었지만 이 작업을 컴퓨터로 하기 위해서 이 파일처를 관리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DBMS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그 파일 처리 이제 DB가 될 거고요. 서류 작성한 내용 이런 게 그냥 데이터가 될 거고요. 데이터를 DB에다가 담고 이 DB에 있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게 DBMS예요. 그래서 요 시간의 이름이 DBMS입니다.
데이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우리가 만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주어져 있을 거고 뭐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것도 예시가 다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어,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 테이블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표예요. 끝입니다. 그게. 아까 요 자체를 릴레이션이라고 했죠. 표 자체. 수학 용어라고 했고 여기서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엑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이 테이블 입니다.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테이블, 즉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문서 저장용이죠. 문서로서 저장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톡으로 보내던 어떤 회사의 메신저로 이제 보내죠. 저장하는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 자, 엑셀 파일 달라고 하면은 자 통째로 주면 돼요. 뭔가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쓰는 툴이다. 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DBMS는 이제 그 복수계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고요. 이 복수계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자, 복수계 테이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 학번, 이름, 전공, 성별, 연락처. 어, 아이고. 자, 이렇게 그리고 얘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자, 다시 한번. 자, DBMS는 복수계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거고요. 복수계 데이터베이스 안에 자, 복수계 테이블 요거 이런 것들 이런 테이블 어, 그리고 테이블의 시트라고 하는 거 있죠. 시트를 얘네들을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트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는 이 엑셀이라는 툴이 DBM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개념이 뭔지만 알면 돼요. 다시 한번 DBMS라는 거는 복수계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고요. 이 복수계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런 테이블들 그리고 이 테이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시트를 데이터베이스로 생각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걸 관리하는 이 엑셀이라는 툴이 DBMS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걸 이제 사실 관리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언어가 SQL. 자,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다보면은 자, DBMS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DBMS는 DB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게 중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알아야 될 거는 DBMS는 DB를 위한 도구다 정도가 되는 거죠. DB에 맞는 DBMS가 따로 있어요. 뭐 키밸류 DB랑 뭐 키밸류 DBMS라고 검색하면은 다르게 나와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자, MySQL이라는 걸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보여드렸죠. 자, DB 엔진 순위를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써야 될 건 요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오라클이라는 DBMS가 1등입니다. MySQL은 그 다음이고요. 자, 근데 오라클은 유료다. 공부라는 입장에서 오라클을 쓰면 좋지 않은 거죠. 회사에서 보통 많이 쓰고요. 기업용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제일 신뢰도가 높아요. 데이터에 대한. 근데
이 MySQL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얘도 똑같이 따라가는데 문법이 살짝 달라요. 근데 오라클 문법을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된다. 비슷해요. 자, 둘 중에 아무거나 잡아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횡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대충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변환해 주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검색해서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변환기라고 있어요. 자, 문법에서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쿼리라는 거를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MySQL 기준으로 할 거라는 거, 그리고 오라클이라는 거를 제대로 쓰려면은 돈을 내고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런 걸 한번 써보자. DB는 뭐라고요? 데이터베이스. MySQL이라고 하는 거는 자, 마리아 DB 그 다음에 MySQL은 DBMS 이렇게 되고요. 자, DBMS 자, 데이터 베이스 자,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시스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DBMS는 여러 개의 DB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MySQL이라고 하는 거는 DBMS 중에 하나. 그렇죠? 자, 다른 DBMS는 오라클. 그 다음에 MS SQL. 이게 또 다른 게. 자, MySQL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DBMS. 그래서 자, DB라고 하는 거는 자, 폴더를 말해요. 자, 폴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묶어주는 거를 말하죠. 그 다음에 DB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자,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은 표를 말하고요. 엑셀 파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는 칼럼 한 줄, 그 다음에 로우는 행을 말하죠. 이건 여러 줄을 말해요. 아까 말했던 행은 요걸 말하고 열은 요걸 말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자, 칼럼에는 이제 번호, 이름, 아이, 연락처. 로우에는 뭐가 들어가요? 1, 홍길동.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다가 번호, 이름, 나이, 연락처 적으면 여기다가 뭐 적어야 돼? 1번, 뭐 이름 홍길동, 나이 24살, 뭐 010, 010, 이렇게 적어놓죠? 보통? 그래서 표에서는요, 칼럼은 한 줄만 존재한다. 표에서 로우는 0에서 n줄 존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자, SQL은 이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SQL은 DB에게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은 제가 이따가 정리를 한번 다시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